네, 안녕하세요. 김성동 약사입니다. 오늘은 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어떤 때 마음이 좀 답답하시죠? 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때, 즉 답이 두 개일 때 답답하죠? 답은 하나일 때 그게 답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답이 있으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그래서 이제 연초에 토정 비결을 보러 가시죠. 마음에 품은 답 중에 두 가지의 답 중에 어느 것이 하나가 정말 정답일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러 토정 비결을 찾아가실 거예요. 오늘은 그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건강인이든 아니면 현재 질병 상태에 있는 분이든 누구나 다 알고 싶어하는 그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정서, 희노애락, 애호욕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정서를 뺀 나머지 이 물질적인 부분에 관한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혈당 관리입니다. 이 혈당 관리 하나만을 제대로 잘 한다면 그 답 하나만으로도 만약에 수능을 예를 들자면 18과목인가요? 지금 고3 학생들이 몇 과목을 수험 과목으로 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진학 담당 교사라면 어떤 학생이 어떠한 학교, 어떠한 과를 가고 싶다 할 때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할 것 같아요. 너 수학 점수가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 나머지 17과목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과목의 성적을 알면 그 친구의 이해도, 논리도, 기억력, 추리력 그 모든 것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수학이 100점 만점에 95점이다 라고 한다면 대부분 원하는 대학에, 대부분 원하는 과를 갈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나머지 이제 좀 부족한 과목들은 그때그때 챙겨서 그때그때 암기하고 이해해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학은 하루아침에 안 되죠. 영어도 마찬가지듯이. 그것처럼 우리 몸도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혈압도 신경 써야 되고 혈당도 신경 써야 되고 콜레스테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물론 콜레스테롤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다음에 수분의 양 여러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항산화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미네랄, 비타민 그 다음에 각종 해로부터 넘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수학 같은 답을 한 가지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그 수학에 해당되는 과목 그것을 저는 혈당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부터 설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학교를 다니실 때 전교 1등을 목표로 한 학생도 있겠고요. 반에서 1등 혹은 반에서 5등, 반에서 10등 여러 가지 목표점이 있었겠죠. 하지만 낙제를 안 당하려면 목표점이 몇 점이 돼야 됩니까? 61점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낙제는 면할 수 있죠. 하지만 우등생으로서의 보람을 느끼면서 학교를 다닐 수는 없겠죠. 그래도 수 정도는 90점 이상은 어느 과목이든 맞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재수 없을 수 있지만 그렇듯이 공복 혈당을 어느 정도로 목표로 하시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또 병원에서 안내한 그 가이드에 또 충실히 따라서 나는 그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저의 목표점입니다. 70, 80mg/dL 그리고 식후 밥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은 데시리터당 약 110mg 이하 이것을 목표점으로 삼으신다면 수학으로 말하면 약 95점에서 100점 사이에 해당되는 구간의 점수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거 한 장으로 모든 종합병원에서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을 예방하고 종합병원에서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여기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너무 거창하고 너무 확언에 찬 말씀을 드렸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겠죠. 수학만 100점 맞으면 뭐하냐. 다른 거 점수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 필요치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수학을 90점, 95점, 100점을 맞는다면 다른 과목은 하기가 너무 수월해지고 수학이 90점 이상이 넘는다면 어떤 때라도 무슨 과목이든 어떤 시험이든 치러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시험 장애도 건너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혈당만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혈당을 이 정도로 관리를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난데없는 말씀을 또 드리게 됐습니다. 인체는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체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다. 요즘이 선거철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제가 생각해 왔었던 것들이에요. 임상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불편들을 겪죠. 예를 들자면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통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반드시 없어져주고 사라져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에 열나는 거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통증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나한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부터 미리 피할 수 있거나 재차 가해로부터 또한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거기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열이 난다라는 건 뭐예요? 아하, 지금 우리 몸에 뭔가가 침투했구나, 뭔가 외부 미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 몸을 더 사려서 쓸 수 있겠죠. 그렇듯이 그러한 불편한 것들, 그러한 차악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본질의 것을 빼앗기는 그런 최악의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몸은 차악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는데 치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는 정말 암보다도 무서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캔서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제 알츠하이머가 가장 무서운 영어 단어죠. 그래서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환자의 입장이라면 그거는 차악인 거예요. 그럼 최악은 뭘까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어떤 과거의 그 깊은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로부터 고통받느니 차라리 그것을 기억 못하는 상태에 돌아가 있는 것. 물론 동의를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치매조차도 나의 그 최악의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그 고통보다는 내가 치매 상태에 있는 그것이 오히려 그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나은 즉 차악에 해당되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제 치매의 원인이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죠. 베타 아밀로이드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치매가 아닌 분이 있고요. 반대로 베타 아밀로이드 값은 낮은데 치매인 분이 있어요. 이랬듯이 베타 아밀로이드 값은 그저 결과값 중에 하나일 정도인 것이지 그것이 원인은 아니거든요. 동떨어진 말을 잠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제가 혈당 관리가 수학에 해당되는 유일한 답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블러드 슈거, 이것이 여러분들 눈에 이제 요즘에 가장 크게 띄는 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일 거예요. 이것과 블러드 슈거가 무슨 관계성이 있느냐? 관계성이 깊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옛날 메르스 때에도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었었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죠. 즉 제어되어지지 않는 사이토카인이 무한대로 방출이 됨으로써 우리 몸에서 멈춰지지 않는 염증의 증폭 반응을 바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고혈당일 때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혈당이 그만큼 무서운 존재다 이거죠. 또 말씀을 드리지만 혈당이 필요 없지 않죠.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과잉으로 됐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칸디다라는 거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시달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펑거스, 이 곰팡이균에 감염이 되면 몸 신체 각 곳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죠. 이것도 다 혈당이 높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즉 외부 미생물로부터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뭐 만성 질환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급성으로 우리 몸을 파괴할 수 있는 외부 미생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혈당을 낮은 값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맛있는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것들을 먹게 되면 자 이제 흡수가 일어나서 이 글루코스가 이제 최종 분해돼서 글루코스가 되죠. 이것들을 이제 급하게 이렇게 지방 조직에 쌓아두고 넘치게 됐을 경우입니다. 과잉으로 먹었을 경우에 여기에 급하게 쌓아놓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이 부푸는 거, 지방 조직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즉 비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적 미관상으로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또
신체 생리 상태에서도 지방이 많이 쌓여서 이제 중성지방 값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 아무래도 염증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것은 좋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 글루코스가 혈관을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그 상태보다는 덜 위험한, 즉 이 부분이 차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포, 지방조직에 이것을 지방 형태로 포도당을 가두어 두는 겁니다. 가두어 두는 거. 그 다음에 리버, 이 간에 있어서도 이게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최악의 것을 여러 곳으로 분산을 시켜서 차악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먹은 만큼 다 써버리면, 즉 먹은 만큼 ATP라는 에너지 화폐로 다 전환시켜버리면 그때가 깔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인 상태로 만들어 놓기가 어려운 거죠.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처럼 무엇이든지 뭐 1,000원, 2,000원, 3,000원만 주면 얼마든지 단 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글루코스의 오버플로우, 홍수 사태이기 때문에 이 최악의 값을 차악의 형태로 이렇게 분산시켜 놓는다. 그것이 우리 몸이 선택하는 선택법이다라는 것이죠. 당독소는 지난 시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서 병리 상태, 즉 병을 일으키는 최대 원인인자가 바로 당독소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오늘은 당독소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당독소라는 것이 이 글루코스, 포도당이 이렇게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로 진입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너무 많게 되면 여기에 진입을 못하고 이제 부경로, 이렇게 약 4가지의 부경로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이 길이 막히면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값이 뭐냐? 이게 AG, 당 독소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질병이 유발될 가능성이 많고 또 질병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고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차악이다 이거죠. 무엇보다? 글루코스가 혈액에 동동동 떠다니는 것보다는 차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부경로를 만들어서 이 레벨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줄여두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스는 최악, 그 다음에 AG, 당독소는 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저의 아침 공복 혈당이 대충 80에서 90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목표로 하시게 되면 50대인데도 이제 30대와 같은, 꼭 뭐 젊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능동적으로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똑같은 삶을 반복을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 레벨이 높아야 되고, 또 피로도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암기력을 계속 예전처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바로 혈당을, 공복 혈당을 80에서 90, 그 사이로 묶어놓는 그 일이 우선 선결 과제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혈당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만 우리가 운동 능력도 커지는 거고, 또 인지 능력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식후 30분에서 식후 2시간 사이의 혈당의 변화를 체크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100에서 80, 그러니까 110 이하로 식후 혈당을 이렇게 묶어둘 수 있다면 정말 최적인 거예요. 병원에서 어떠한 혈당의 가이드를 준다 하더라도 그걸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선생님이 너는 80점 맞고 다니면 돼. 물론 80점 맞고 학교 다니는 거 문제 없죠. 하지만 할 수 있다면 90점, 95점, 때로는 100점 맞을 수 있으면 100점 맞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가끔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온다든지, 가끔 한 문제를 밀려서 썼다든지 하면 어떻게 돼요? 수가 우가 되고 우가 양이 되나요? 우가 미가 되는군요. 그렇게 내 건강이 한 걸음 후퇴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즉 우리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데든지 아니면 강한 외부적 물리 자극을
어느 경우에 받을 때 우리의 건강이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최적화를 해놓으면 그 출렁이는 폭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병원의 가이드가 뭐 몇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지 마시고 나는 그냥 110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내 몸은 항상 최적이 되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매일매일 아침 일어날 때 막 잠영종 누르고 2번 누르고 그 다음에 버스에서 졸고 막 이러면서 한정거장 지나고 하는 이런 거 없앨 수 있고, 즉 업무의 능률이 오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식후 혈당은 이 정도가 되는 혈당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식사를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 첫째, 밥을 먹고 나서 졸립지가 않아요. 식곤증이 없어집니다. 식곤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게 됩니까? 꾸벅꾸벅 조느라고 업무의 효율 능률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공복하고 그다음에 식후 120분간에 이때 벌어지는 저의 혈당의 파노라마를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이렇게 공복 시에 80에서 90 사이, 그리고 식후에는 약 110 이하로 이렇게 변폭을 이 정도로 둘 수 있는 식단을 드신다면 너무나 우리 몸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식단이 될 겁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식단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수육,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육, 그 다음에 찜, 전골, 뭐 연포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삶은 계란도 아주 좋고요. 문어 숙회 가끔 별미로 드시면 좋겠죠. 이렇게 냄비를 통해서 삶고 데치고 찐 그런 음식들을 주로 드신다면 혈당을 요 사이에 가져둘 수 있어요. 그럼 밥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분명히 또 질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밥이 이렇게 한 공기가 나오죠. 그 공기에 3분의 2 정도를 덜어내세요. 그러면 3분의 1만 드시는 거겠죠. 3분의 1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반찬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깃밥 3분의 1로 부족할 것 같았지만 나온 반찬들을 드시게 된다면 이제 포만감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공기 이 정도는 드셔도 특별히 허기가 지거나 이렇게 허덕이거나 그런 느낌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수육이나 이런 연포탕이나 이런 거를 드실 때 그때는 그냥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드셔도 무방하십니다. 물론 그때 제일 좋은 거는 샐러드랑 같이 드시는 것, 이걸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슐린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죠? 혈 중에 떠돌아다니는 포도당이 세포 가까이 와 있을 때 세포의 똑똑 문을 두드려서 세포의 문을 열게 해서 그 안으로 포도당을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죠. 근데 여기 초인종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세포의 문이 안 열리겠죠. 그럼 포도당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속 둥둥둥 떠다니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몸으로 말하면 최악인 상태, 즉 아주 높은 고혈당 상태가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각종의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그널링, 이 인슐린이 도착해서 세포에 똑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그 시그널링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고당분 식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너무나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식사를 오랫동안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운동을 게을리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초인종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 감도가 떨어져 가지고 인슐린이 와서 그 부분을 꾹 눌러도 초인종 벨소리가 울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수송 트럭이 와서 포도당을 실어 가야 되는데 그 작용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됩니다. 흔히 요즘에는 방송에 보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초인종이 고장나서 인슐린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상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인슐린이 반응성을 좋게 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운동도 필요하고요. 말씀드렸던 음식을 가려 먹는 거 필요하죠. 거기다 이제 수학 점수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수학 점수가 낮으면 일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과외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 수학 과외 선생님에 해당되는 내용의 성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캐럽이라는 것에서 추출한 캐럽 추출물이 바로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민감성을 높여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너무나 많은 영양 성분들, 영양제들이 나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져 있어서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경고를 만약에 병원에서 들었다면, 아니면 평소에 혈당을 재봤는데 아직은 당뇨에는 편입되지 않는 정도의 수치이지만 봤을 때 조금 위험 수치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영양제들 중에서도 바로 이런 캐럿 추출물이 들어있는 것을 드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건강관리, 질병 예방의 답은 어디에 있다? 혈당 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은 70에서 80 정도, 그리고 식후 혈당은 약 110 이하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다면 정말 쾌적한 삶을 사실 수 있고 거의 모든 질병을 예방하실 수 있고, 또한 어떤 때 과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 상태에 잠깐 노출됐다 하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혈당 관리에 있어서의 의미, 또 혈당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